네,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병사가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다. 지금 군대에 이제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속보가 떴군요. 먼저 그러면 관련 SNS 소식부터 한번 보고 관련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시계를 좀 현재에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방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제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박수현 기자, 지금 이 SNS에 올린 글은 지금 현재고요. 시계 태엽을 한번 완벽히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지금 육군은 그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그 포천 지역에 있는 한 군대의 한 사단의 남상병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후임 일병을 훈련과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이 전투화를 신은 채 이 일병을 발로 차고 또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일병에게는 성추행까지 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사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남경필 지사의 장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을 한번 정확히 보면 이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이 이 가혹행위를 언제 한 겁니까? 네, 그 가혹행위는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4월 초부터 이제 꾸준히 있어왔고 6월 말에 이제 계속 가혹행위 7월, 8월 초까지 계속 불거지면서 전수조사 해석이 드러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 국장, 이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남경필 지사가 갑자기 좀 사과문을 급하게 올린 이유에 이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속내는 일단은 이 정치적인 파장을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군 부대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혹행위 중에 하나다. 다만 그 성추행 혐의는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가혹행위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도라고 할지라도 남경필 경기지사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사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기자, 그 남상병이 가혹행위에 대해서와 그 성추행에 관련해서는 진술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 바지를 이렇게 친 적은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장난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정치인들의 이런 그 가정 문제가 나오니까 이현수 기자, 과거에도 좀 지금 가장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가족의 그런 SNS 글 논란이나 그런 행동 파장으로 실제로 그 부모인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던 고승덕 전 후보의 그 전 부인의 딸이 SNS에 글을 올려서 파장이 됐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울 교육 시스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다면서 이제 미국에 어린 시절 혼자 있으면서 아버지의 도움이 전혀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고승덕 후보가 당시 세 후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조희영 교육감이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6.4 지방선거 때 정몽준 전 의원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였죠. 그렇죠. 그때 막내 아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고 정몽준 후보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서울시 후보 경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바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일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었겠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나 고승덕 후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수신제가를 똑바로 못했는데 치국천하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걸로 한번 돌아오거든요. 이현수 기자, 지금 이 사건이 남경필 지사의 앞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방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지사직이나 정치 생명을 끝낼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제 남경필 지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글을 올려서 SNS 상에서 우선 글을 올렸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후에 어떻게 아버지로서 대처하는지에도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생명이나 지사직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아도 하 국장 일단 뭐 정치적인 타격이 클 건 뻔한데 야당의 정치 공세도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남경필 의원이 이 행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러나 자기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책임으로 바로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의 큰 지금 현재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